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인 밥상 위에서 예비 며느리가 던진 단 3마디의 말. 그 짧은 순간이 40년 함께한 대가족을 산산조각 냈고 결국 할머니까지 쓰러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길래?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80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평생 대가족의 중심에서 가족들을 지켜왔던 제가 작년 추석에 겪은 일은 아직도 가슴 깊이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정말 완벽한 추석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 가득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성묘 갈 준비를 하고 계셨고 집안은 명절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항상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송편은 다 빚어놨어요. 오늘은 편히 계세요. 큰 며느리 정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은 정희는 언제나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며느리였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지만 그 안에 담긴 근성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희의 그런 모습이 항상 고마웠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정희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송편 색깔도 참 곱게 빚었네. 제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했을 텐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다시 부엌에 선 것이죠. 언니, 저도 왔어요. 오늘은 제가 나물 무침 다 할게요. 시금치나물이랑 도라지, 고사리 다 준비해 왔어요. 작은 며느리 수진이도 이른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인 수진이는 정희보다는 좀 더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역시나 성실하게 명절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수진이는 밝은 성격 덕분에 항상 집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피로는 저만 알아챌 수 있었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수진이도 정희처럼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으니까요. 수진아, 너도 왔구나. 아침은 먹고 왔니? 이렇게 일찍부터 오느라 고생이 많다.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집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일찍 출발했어요. 전도 많이 부쳐야 하고 잡채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수진이가 대답하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부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이렇게 명절마다 고생해온 며느리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할머니, 저 왔어요.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큰손자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훌쩍 컸고 큰손녀 지혜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영리하고 똑 부러졌습니다. 작은 손자 준호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으로 개구쟁이 기질이 다분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니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많이 컸네, 다들. 저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꼭 껴안았습니다. 손주들의 따뜻한 체온과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겠죠.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뽀뽀를 해주며 장난을 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떡볶이 해주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준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 좋아하는 거 당연히 해줘야지. 할머니가 특별히 맵지 않게 해줄게. 제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실 한쪽에서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신 할아버지였지만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자상해지셨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성묘 갈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이제 컸잖아요. 민수가 할아버지께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이제 컸으니 같이 가야지. 조상님께도 인사드려야지.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건강하시죠? 큰아들 재훈이가 정희와 함께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45의 재훈이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약간 과묵한 편이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아들이었죠.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재훈이의 모습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 잘 있었다. 너도 건강하지? 회사 일은 좀 어떠니?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도 왔어요. 작은 아들 재민이도 수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42의 재민이는 형보다는 좀 더 사교적이고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고요. 재민이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다 건강해. 내 가게는 요즘 잘 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장사가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고 소문도 좋아져서 멀리서도 찾아오세요. 이번 달은 매출도 꽤 좋았어요. 재민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버지, 저희도 왔어요. 늦지 않았죠? 막내 아들 재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38배 재석이는 우리 집안의 막내로 형들보다 한참 늦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석이는 IT 회사에 다니면서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미루다가 최근에야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형들과 달리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던 재석이가 이제야 결혼을 준비한다니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민지예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정한 차림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석이의 예비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35의 민지는 외모도 빼어나고 말씨도 또렷했습니다. 큰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에서 커리어 우먼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어서 와요, 민지 씨. 오늘 우리 집 명절이 어떤지 푹 느껴보세요. 편하게 있으면 돼요. 저는 반갑게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막내가 늦게 결혼하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지의 손은 부드럽고 매끈했습니다. 손을 보니 육체 노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게 분명했죠. 네,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서 저는 묘한 경계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 방문이니 당연히 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부엌에서는 정희와 수진이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명절 음식 준비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민지도 그들을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씨, 여기 앉아서 파 좀 다듬어 줄래요? 이렇게 뿌리 부분만 잘라내면 돼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명절마다 온갖 고생을 다 해온 정희로서는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민지는 자리에 앉았지만 팔을 다듬는 솜씨가 영 서툴렀습니다.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부엌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민지 씨는 평소에 요리 자주 해요?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편인가요? 수진이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아, 저는 주로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요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회사 일도 바빠서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석 아침 드디어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온갖 전과 나물, 과일들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절을 올렸고 남자들이 차례로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희가 절을 올리고 수진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은 채로요. 정희와 수진이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민지 이모 신혼집 구경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은 다 이모부 집 구경 갔다고 자랑하던데요. 큰손녀 지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은 곧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집들이요? 글쎄요. 그건. 민지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집 구경 가고 싶은데. 이모부랑 이모집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새 가구도 사고. 제 친구 이모는 신혼집이 정말 예뻤대요. 지혜가 재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대가 담긴 말이었지만 그 말은 민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 그래? 그럼 나중에 꼭 초대할게. 삼촌이 맛있는 것도 사줄게. 재석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들어갈 집 평수가 너무 작아서 집들이 하기가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신혼집을 30평 이상 아파트로 구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4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21평 오피스텔이잖아요. 아무래도 친구들 부르기가 좀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서요. 제 회사 동기들한테도 말하기가 좀 그래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정지했습니다. 손주들조차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젓가락이 그대로 공중에서 멈췄고 수진이는 국그릇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재훈이와 재민이도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도 굳어졌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제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좀 작은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민지가 당황한 듯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미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갔고 특히 정희와 수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지 씨. 재석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민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민지 씨.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21평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젊은 부부가 시작하기에 딱 좋은 크기잖아. 오히려 너무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우리가 좀 더 보태줄 테니까 더 좋은 집 알아보자고요. 응? 내가 도와줄게.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그럼 30평대 아파트도 알아봐도 될까요? 제 회사 동기들 보면 다들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던데 저만 오피스텔이면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신혼집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 시대잖아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기뻐하며 더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와 수진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수진이도 비슷하게 받았고. 근데 지금 막내한테는 30평 아파트요?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지금 강남 30평 아파트면 최소 15억은 하는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어머님. 우리 때는 집값이 싸서 그렇다 쳐도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시작했는데 막내는 30평 아파트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형님들, 그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때랑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재석이가 형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재석아. 재훈이가 동생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그럼 우리 마누라들이 15년, 10년 동안 명절마다 고생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아무 불평 없이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만 챙겨주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야? 정희는 15년 동안 한 번도 집이 작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불평한 적이 없어. 재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했던 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살았어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도 집이 작다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참았는지 아세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집도 작다고 창피하다고 하고 더 큰 집 사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그건. 제가 정희를 달래려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전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로. 제 심정을 아세요?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와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편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자. 나 더는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민지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재석이가 나서려 했지만 정희는 재석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도련님,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형수님. 재석이가 항변하려 했지만 재훈이가 동생을 막았습니다. 재석아, 형수 말이 맞아. 민지 씨는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첫 방문에서부터 이런 말을 하다니. 형, 그게 무슨.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훈이가 정희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앉아요. 우리가 사과할게요. 민지가 잘못했어요. 재석이가 형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석아,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몰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가족이란 게 단순히 좋은 말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거라고. 재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희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큰손자 민수와 큰손녀 지혜가 황급히 부모를 따라갔습니다. 형님, 형수님. 재민이와 수진이도 일어났지만 재훈이 가족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가지마. 우리가 잘못했어. 응? 내가 미안해.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지쳤어요.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존심도 지키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형님. 재석이가 형을 불렀지만 재훈이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명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민지가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일단은 정희가 마음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진이는 아직도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서러움이 곧 자신의 서러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재민이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집에 가자.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해. 이러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아. 오빠. 수진이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언니 마음 이해해. 우리도 비슷하게 살았잖아.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만 특별 대우받으면 그건 좀 아니지. 정희 언니가 화낼 만해. 수진이의 말에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집에 가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제가 만류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희 언니처럼 1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민지 씨 말 듣고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집이 작아서 창피하다니.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도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까지 그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은 머리도 좀 식힐 겸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와 재민이 그리고 작은 손자 준호까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는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뵐게. 수진이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의 다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두 번째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할아버지, 재석이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북적였던 집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차례상에는 아직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형들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오해 풀리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형수님들도 시간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재석이가 억지로 밝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걸 다시 봉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재석아, 너는 민지 씨 모시고 들어가서 쉬어. 엄마, 아빠는 여기 좀 앉아 있을게.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재석이는 민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직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글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됐네. 할아버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어제 일을 되새기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재석이가 민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응. 그래.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민지가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민지 씨. 지나간 일이에요. 아침 먹어요.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형들한테 연락해봤어요?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연락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했다가 더 안 좋은 말을 듣게 될까봐, 관계가 더 악화될까봐 무서웠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재석이와 민지가 돌아간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아? 네, 엄마.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냉랭한 어조만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일은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누라가 서운했을 텐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소용없어요. 재훈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니. 엄마, 저 지금 바빠요. 회사 일도 밀려 있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작은 아들 재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재민의 목소리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하구나. 수진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괜찮아요. 근데 수진이가 좀 속상해하긴 해요.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 수진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응? 엄마. 글쎄요. 수진이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시댁 간다는 말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져요. 재민아,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 우리 가족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재민이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답답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재훈이와 재민이는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들이 이번에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형들도 다 부를 거예요. 제가 직접 형들한테 연락해서 설득했어요. 정말? 형들이 온다고 했어? 네, 제가 여러 번 설득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오해도 풀고 민지도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요. 그래, 잘했다. 꼭 다 같이 모이자.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재석이와 민지가 사는 작은 원룸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재민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어서 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때는 좀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하지만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서운한 게 당연하지.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훈이와 정희가 도착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재석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재훈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음식 준비했어요. 다들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배달 음식과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로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라기보다는 급하게 준비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민지 씨, 이거 다 만드셨어요? 수진이가 음식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네. 일부는 제가 만들고 일부는 배달시켰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민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진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음식만 먹고 있었고 간간히 할아버지가 날씨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재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지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렇지, 민지. 네. 정말 죄송해요, 언니들. 제가 첫 방문에서 너무 신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집안에 대해 잘 몰랐고 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민지를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사과는 고맙네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민지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언니. 뭐든 물어보세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추석날. 왜 절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는데 민지 씨만 서 계셨잖아요. 정희의 질문에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민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상님께 절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제사나 차례도 지내본 적이 없고요. 우리 집은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아, 정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차례 때 절 안 하실 건가요? 우리 집안은 명절마다 차례를 지내는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재석 오빠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쉽게 굽힐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민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간 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들으셨죠? 정희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나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시집 와서는 명절마다 절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 집안의 며느리니까 시댁 어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고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번의 추석, 15번의 설날, 30번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제 신념과는 맞지 않았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시댁 어른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목사님께 상담도 받았어요. 괜찮겠냐고. 목사님은 가족의 화목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민지 씨는 첫 추석부터 당당하게 안 하시네요.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요? 저는 신념이 없어서 절한 건가요?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수진이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나도 똑같은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시댁에서는 묵묵히 절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제 부모님도 교회 장로님이세요. 하지만 저는 시집 와서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어요. 수진이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민지 씨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자기 입장만 내세우네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바보예요? 우리는 신념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언니들 그건. 민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두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지도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언니들은 왜 참으셨어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뭐? 정희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들이 참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왜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언니들 선택이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니들이 참은 건 언니들 선택이잖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참으신 거잖아요. 그걸 지금 와서 저한테 왜 화내세요? 저는 언니들처럼 참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이잖아요. 민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수진이는 입을 벌린 채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재훈이와 재민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언니들이 스스로 참으신 건데 왜 저한테 그걸 강요하세요? 전 언니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재훈이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저 애한테 제대로 한마디 해줘야겠어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럼 우리가 잘못 산 거야? 우리가 바보처럼 산 거야?
수진이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못 산 건 아니지만 전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왜 언니들 방식을 따라야 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라고.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이 되면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민지가 맞섰습니다. 너 정말. 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재석이가 정희를 달래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진정하라고? 저 애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가자. 여기서 더 있을 수 없어. 수진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가지마. 제가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랑 같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가요. 정희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희야. 제가 소리쳤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더는 이 집안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몇 년간 해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재훈이와 재민이도 각자의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형들. 재석이가 불렀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현관문이 쾅쾅 닫혔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와 할아버지, 재석이와 민지뿐이었습니다. 민지 씨, 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는 거라고.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배려가 아니잖아요. 전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민지가 반박했습니다. 민지야, 그만해. 재석이가 민지를 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와 재민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만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두 며느리는 완강했습니다. 재석이와 민지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지만 결혼 준비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재석이는 점점 수척해져 갔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1년 만에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가족들이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훈아, 이번 추석에는 꼭 오너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야지. 1년에 한 번뿐인데. 전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글쎄요. 정희가 시댁 가기 싫다고 하는데. 작년 일 생각하면 너무 힘들대요. 재훈이가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제발 부탁이다. 1년에 한 번인데 그것도 못 오겠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정희한테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다고 전해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정희한테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정희가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재훈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재민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고 재민이도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얘기는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수진이도 작년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안 풀렸거든요.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려 했지만 부엌 일은 서툴렀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보, 그냥 거실에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정이랑 수진이가 있었으면.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 오늘은 꼭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음식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혼자 준비하려니 시간이 2배로 걸렸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재훈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훈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정희도 왔구나. 정말 고맙다. 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희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들어와서 쉬어. 정말 오랜만이구나.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슬쩍 손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곧이어 재민이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셨어요? 재민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어. 수진이도 왔네. 고맙구나. 제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이도 정희처럼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얼굴에는 왜 여기 와야 하나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석이와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재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민지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다들 앉아서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민지도 두 사람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희야, 수진아, 부엌 좀 도와줄래?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두 며느리는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세 며느리는 각자 할 일을 찾아 움직였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가끔씩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민지 씨, 저 파 좀 다듬어 주세요. 제가 민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님. 민지가 자리에 앉아 팔을 다듬기 시작했지만 작년처럼 솜씨가 서툴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전 좀 붙여드릴까요? 수진이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지. 안 그러면 명절 음식이 언제 준비되겠어?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어? 정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민지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툰 솜씨로 팔을 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민지는 서툰 솜씨로 간단한 일들만 거들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것도 나무를 묻히는 것도 서툴러서 정희와 수진이가 결국 다시 손을 봐야 했습니다. 휴, 드디어 다 됐네. 정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했어요. 우리 둘이서 거의 다 했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매번 이렇게 고생하는 게 우리잖아. 십몇 년째 똑같아. 정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명절 음식 주문해서 편하게 한다던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말이 부엌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의 손이 멈췄고 저도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민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혼잣말? 우리 다 들었는데? 음식 주문해서 편하게 한다고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들. 제가 말실수를. 말실수? 아니, 솔직한 속마음이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었나 봐요. 정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주문해서 편하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바보예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구식 사람들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하세요, 언니들. 민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편하게 주문하고 싶다고. 명절 음식 준비가 귀찮다고. 수진이도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인다고? 그럼 당신이 대신 해봐요. 당신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해봐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사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당신은 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정희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이도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정희야, 수진아, 진정해라. 제가 두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더는 못하겠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주문하고 싶다고 해요? 명절 음식 준비가 복잡하대요? 그럼 우리가 바보예요? 그때 민지도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언니들은 왜 매번 이렇게 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명절 음식 주문하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음식 만들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민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부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더러 시대착 오적이라는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합리적? 편한 방법? 수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가족을 위한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음식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들 힘들어하고 그 시간에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비효율적? 정희가 민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나 봐요.
그럼 우리가 십몇 년 동안 해온 일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였다는 거예요? 언니, 그런 뜻이. 됐어요. 더 이상 당신 말 듣기 싫어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도요. 이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지 씨, 당신은 이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그냥 뭐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처럼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수진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솔직히, 네. 저는 앞으로 평생 명절마다 이런 고생은 하기 싫어요.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민지가 드디어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말에 정희와 수진이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평생 이런 고생은 하기 싫다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우리는 바보야? 십몇 년 동안 고생한 우리가 한 일은 다 헛된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언니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거고요.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민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이라고? 정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고생한 줄 알아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시댁 어른들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며느리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민지가 맞섰습니다. 그래,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겠지. 편하게 살고 싶겠지.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정희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도 들으셨죠? 이 사람은 절대 이 집안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 평생 명절 고생 안 하겠대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정희야, 진정하고. 진정 못해요. 제 심정을 아세요?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와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편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또 이래?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자. 나 더는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재석이가 나서려 했지만 정희는 재석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도련님, 당신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우리가 십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거라고요. 형수님. 재석이가 항변하려 했지만 재훈이가 동생을 막았습니다. 재석아, 형수 말이 맞아. 민지 씨는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야.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라고. 형, 하지만. 나도 동의해. 재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도 너무 힘들어해. 민지 씨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상처받고 있어. 이렇게 가족들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결혼을 찬성할 수 있겠어? 형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재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내 인생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건 괜찮아? 부모님이 고통받는 건 괜찮고? 재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형.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뭘 이해해? 너는 결혼도 안 해봐서 몰라.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참아야 하는지.
그런데 민지 씨는 아무것도 포기할 생각이 없잖아. 재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와 할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재석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재석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형들 말이 맞는 것 같다. 민지 씨는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엄마가 1년 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까지. 재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재석아.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민지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정이랑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하잖니. 엄마가 그 애들 고생하는 걸 10몇 년간 봐왔는데 이제 와서 그 애들한테 더 상처 줄 수는 없어.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민지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통을 중시하는 집이에요. 서로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거예요. 제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노력할게요. 제가 배우고 맞춰갈게요. 시간을 주시면. 민지가 간청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는 게 맞아요. 우리 방식에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요. 그건 당신한테도 불행이고 우리한테도 불행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재석아, 엄마 말 들어. 민지 씨랑은 결혼하지 마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안 돼요. 전 민지를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야. 가치관이 맞아야 해. 할아버지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까지. 재석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석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지금 그만두는 게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막는 거야.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석 오빠. 미안해요. 민지야, 울지 마. 오빠,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이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게 저한테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재석이가 민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 먼저 갈게요. 오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지야, 가지 마. 재석이가 소리쳤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재석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재훈이와 재민이는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황급히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약했습니다. 여보.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재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재민이가 황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재석이가 남편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때문에.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남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황급히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들도 각자의 차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례상은 그대로 차려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향불은 아직 타고 있었고 음식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명절이 되어야 했던 그날은 최악의 비극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온 가족이 모여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앉아 있었고 세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재훈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가족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저예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니까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요? 큰일 아니에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재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병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맥박은 정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 네,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다 있구나. 네, 아버지. 다 왔어요. 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약해서. 너희들 걱정만 끼쳤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죄송하죠.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모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재석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재석아, 제가 민지를 데려온 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가족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세운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재석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석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뿐이야.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거지.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정희야, 너도 잘못한 게 없어. 너는 내가 느낀 걸 솔직하게 표현한 거야.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던 거지.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나도 안다. 10몇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가 수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부족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잘했어. 너무 잘했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너희들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할아버지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부족했던 거예요. 좀 더 인내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잘했어. 정말로. 고맙다. 할아버지가 며느리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러움, 분노와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이랑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랑 천천히 대화해 보겠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 보고 제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데 제가 너무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저도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어느 날, 저는 집에서 혼자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희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 정희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수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쩐 일이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서 들어와. 저는 두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두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다. 앉아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상처를 드렸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어요. 재석이 오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지 씨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제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 저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명절마다 고생하고 참아야 할 것들이 많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소중했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신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정희야. 다만 저희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민지 씨한테 우리 방식을 강요하려고 했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사는 게 맞고요. 그동안 저희가 그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의미를 찾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걸.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두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수진아. 어머님, 저희가 돌아올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저희가 다시 음식 준비하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예전처럼 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 거예요.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뭐든 말해봐. 저희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세요. 저희가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희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있으면 그 사람도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해요. 특별 대우는 없어야 해요.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 이 집안의 방식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엄마가 잘 알아. 이번에 혼자 음식 준비해보고 정말 깨달았어. 앞으로는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할게. 그리고 너희들 의견도 더 많이 물어볼게. 제가 며느리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준비도 조금씩 줄여보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일부는 사 먹어도 되고. 너희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일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정희야, 수진아.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며느리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이는 어떻게 됐니? 정희와 수진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재석이 오빠는 아직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지 씨랑 완전히 헤어진 건 맞는데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미안해. 재석이한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도련님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수진이가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와 재민이도 다시 자주 집에 방문했고 정희와 수진이도 예전처럼 시댁을 돌봤습니다. 다만 재석이만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와 수진이가 일찍부터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제가 무칠게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었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제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부칠게요. 작년에 어머님께서 혼자 하시는 거 봤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든든하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제 제대로 알겠어.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는 이 일이 힘들지만은 않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람도 느껴지고요. 작년에 비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네요.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들면 쉬라고도 하시고. 수진이도 밝게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훈이와 재민이가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셨어요? 재훈이와 재민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지. 너희들도 건강하고 애들도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아들들을 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형님들.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재석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수연 씨. 재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재석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수연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 일 도와드릴까요? 수연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편히 쉬어요. 손님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언니들이 고생하시는데 혼자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수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가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수연 씨 환영해요. 처음인데 편하게 있어도 돼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마늘 좀 다듬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늘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요리 잘하시네요. 손놀림이 아주 익숙해요.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부엌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례상이 완성되었고 온 가족이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연도 자연스럽게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절하는 모습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 씨, 우리 막내랑 언제 알게 됐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작년 봄쯤이었어요. 오빠가 제가 일하는 도서관에 자주 오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책 추천을 부탁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빠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이요? 재석이가 책을 읽었어? 재훈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형. 저 많이 변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재석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석이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석아.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났어요.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의 가치를 존중해줘요. 재석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봐도 수연 씨는 정말 좋은 분 같구나. 우리 재석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제가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희 언니, 수진 언니한테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가족을 돌보는 것도 다 배우고 싶어요.
수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도 처음에 다 서툴렀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응.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졌네.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가족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회상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소통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깨달았지. 가족이란 게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겠지. 그 친구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다만 우리랑 안 맞았을 뿐이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이 됐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추석 민지가 던진 그 세 마디의 말. 집이 작아서 창피하다. 절은 못하겠다. 명절 고생은 평생 못하겠다. 그 말들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희와 수진이는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저와 남편은 며느리들의 고생을 제대로 알아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석이는 진정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김장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조심해서 가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도 다음 주에 올게요. 수진이도 인사했습니다. 너희들도 건강하고. 정말 고맙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연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며느리 될 거지? 재석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제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집안의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할게요. 작은 결혼식으로 조촐하게 할 거예요. 재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거야. 정말 축하한다, 재석아.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떠나고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작년 추석 명절 밥상 위에서 터진 예비 며느리의 세 마디. 그게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결국은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어.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를 오해하고 살았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란 게 단순히 피를 나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작년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서 터진 몇 마디의 말이 집안의 운명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